네, 부동산 클리닉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클리닉으로 천문을 열어볼 텐데요. 원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가 반값에 네. 토지를 사서 그 팔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반값 토지 경매라. 이 토지 경매를 반값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갖고 나온 토지는 나쁜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시청자분들께 나쁜 토지를 골라주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나쁜 토지를 골라드리는데 네. 그 나쁜 토지 중에서도 좋은 토지로 만들 수 있는 나쁜 토지가 있고 네. 영원히 나쁜 토지가 있습니다. 아. 저는 나쁜 토지를 골라드리는데 좋은 토지로 만들 수 있는 나쁜 토지를 골라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 내용 시작해 볼까요? 예. 제일 먼저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지의 투자는 사기 전에 파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이 토지는 다 좋은데 환금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게끔 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 전에 파는 방법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팔겠다. 그 다음에 팔 자신이 있을 때 사야지 된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샀을 때 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샀은 다음에 바로 팔지 못하고 돈을 묶이게끔 되면 네. 투자에는 그 돈이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른 사서 얼른 팔아야 되는데 네. 빨리 팔려고 할 때는 싸게 팔면은 팔리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려면은 더 싸게 사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한 5, 60%까지 떨어진 물건을 사서 한 7, 80%에 팔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가 1억짜리를 공인중개사님한테 가셔서 제가 이거를 급하게 금매로 팔려고 그러는데 1억짜리인데 지금 한 8천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럼 좀 한 3개월 내에 팔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싸게 팔리게끔 되면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금매로 팔린다면은 좀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된 땅은 나쁜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나쁜 땅은 나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쁘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 네 가지를 적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 토지는 맹지로서 나쁜 토지 중에 제1번갑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든지 무슨 착공을 했든지 흔적이 있습니다. 개발은 그러다가 중단돼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 제가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나쁜 땅 중에 하나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샀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2명, 3명, 4명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서 제가 땅을 다 사지 못하고 일부만 사게끔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이 이런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네 번째가 또 나쁜 땅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땅만 경매로 나왔고 경매 정보지에 보게끔 되면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땅만 사는 것이지 건물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땅을 사갖고 건물을 지어서 소형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사지 못하고 땅만 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 나쁜 땅은 가격이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끔 되면은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50%에 매입을 해서 80%에 팔게끔 되면은 바로 매도할 수 있어서 환금성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반값 토지 경매 기본 원칙들 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실전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네, 1972년도에 네. 1972년도에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에서 1972년도에 모든 건물은 진입도로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없어도 건물을 지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잠깐만 한번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해보게끔 된다면은 네, 이 어떤 땅에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물을 옛날에 지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보게끔 되면 이런 땅에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네, 집을 지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도로가 있어도 이 건물이 집이 지어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앞에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니까 당신 다니지 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만들기 전에 그냥 그런 거 없이 집을 지었을 때는 1972년 전. 전에 지은 집들이죠. 네. 그럴 땐 그런 것이 났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법 219조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 219조를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소유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로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민법에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을 가지고 제가 실전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 타경 2039 여기서 이 주택인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택인데 네. 이 용인시에 보면 이 외국어 대학이 있는데 그 외국어 대학에서 자동차로 한 3, 4분 네. 걸어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네. 감정가가 그러니까 주택이 토지가 251평이고 건물이 26평이고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감정가가 3억 7,600만 원에 시작이 됐는데 네. 1억 3,49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네.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 갖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5천에 주고 사도 네. 틀림없이 가치가 있게끔 감정이 약간 싸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1억 3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안 샀냐 하면은 네. 안 샀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나쁜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나쁜 땅이 됐느냐? 네. 보면 처음에 이제 신건이 3억 7,600에 시작해서 5차까지 떨어져서 1억 3,400까지 떨어졌죠. 보면. 네. 그리고 보게끔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이고 자연 취락 지구이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그 지역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질적도를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가운데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 땅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데도 집이 지어져 있고 이 집이 네. 지어진 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누가 봐도 도로가 없는 땅을 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큰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현황 도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가서 보면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곳이니까. 살고 있으니까 네. 도로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저기 뭐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보게끔 되면 땅 경계가 나와 있고 이 보면 도로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끔 됩니다. 보면은 네. 이게 보이게끔 되는데 네. 여기 이게 보게끔 되면 감정사가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이요. 네. 이거 보게끔 되면 저 맨 끝에 보이는 요 맨 끝에 보이는 요것이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 아. 그 중간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네.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연두색 지붕. 그요 그렇군요. 집이 경매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게끔 되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 거죠. 보면은. 네. 근데 요것이 이제 감정사가 찍은 사진인데 그 앞에는 도로 포장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입구는 네. 안 돼 있고 여기 이제 요 옆으로 해서 같이 다른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인데 이게 이제 이것이 집이 지어져 있고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와 있어 갖고 현장 답사를 갔더니 네. 어떤 분이 흙을 더 갖다 붓고 여기다가 밭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밭을. 집 앞에요? 그 집 앞에 도로에다가. 어. 도로 그리고 이런 걸 써붙여놨어요. 옆에 보게끔 되면은. 네. 그래서 옆에 써붙여놓은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는 이것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 밭이므로 네. 차량 통행 및 주정차를 절대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고발 조치하며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써붙여놓고 네. 거기다 밭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 주인도 아닌데 그냥 그 앞에 주인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누군지는 거죠. 모르지만은 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거기에 이제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낙찰을 못 받게 네.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런 고의적으로 저런 것을 그렇군요. 만들어놨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위 토지 통행권에 있어서 저 사람 집을 지어가지고 이미 몇 년 동안 사용해갔던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밭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네. 걸 써붙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이게 막게끔 되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에서 이 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이걸 막지 않게끔 해결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법에서 막지 말아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은 이것이 3억 9천, 6천짜리가 네. 1억 3천에 떨어졌을 때 이거 싸게 사갖고 사서 이걸 해결하면 되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법이 있다는 아까 민법 219조에 있는 그러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간판 보게끔 되면은 전부 다 뒤돌아서 이거 저 땅 사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냥 아무도 안 사게끔 된다는 점.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경매는 팔리지 않게끔 되면 가격이 한 번에 30%씩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사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누가 봐도 나쁘기 때문에 사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얼뚱 보면 나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사게끔 되면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원장님.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저 물건은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시세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세가는 네. 보게끔 되면 우리 감정가가 네. 그 대강 시세가의 약 한 85%에서 90% 정도에 나오게끔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3억 6천에 감정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가 아, 현 실제 시가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 1억 한 4천, 1억 5천 정도 사게끔 되면 반값 이하로 사는 거고 네. 이걸 한 1억 5천에 주고 사서 한 4억 가는 건데 근처 공인중개사다가 3억 2천만 받을 테니까 네. 금매로 빨리 팔아주시오. 네. 하면 또 공인중개사도 싸니까 얼른 또 팔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예. 반값 경매의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기존 사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우시죠? 자, 본격적으로 낙찰에 유효한 경매 물건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종식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일반 토지 문의나 경매에 관련된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01778-94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식 원장이 준비한 알짜배기 경매 토지 매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클리닉 경매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은평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486제곱미터의 토지이며 지목은 전인 이 매물은 2월 5일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5,832만 원이며 두 번 유찰돼 3차 최저 매각 금액이 2,857만 7천 원입니다. 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끔 되는데, 네.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끔 되지만은 아까는 맹지인데 건물이 있었던 땅이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거는 맹지인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건 반드시 몇십 년 썼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땐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건물을 지었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쉽게 되지는 않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2월 5일 날이 이것이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고, 네. 아,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 하고 느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네. 반드시 우리는 땅을 살 때는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게끔 되면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뭔데, 건축법에서 보게끔 되면 제일 먼저 건축 허가 시에, 건축법 제2조 11항입니다. 보게끔 되면 건축 허가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맹지인 땅에 도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도로가 없는 맹지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근데 짓겠습니다 할 신청을,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네.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도로까지 같이 만드는 걸 신청하면은 네. 구청장이 거기다 도로를 만들어라 하면서 그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현재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조건 하에 건축 허가가 납니다. 이제 이것이 원칙을 아셔야 되고, 네. 그 밑에 보면 다시 건축법 제45조에 보게끔 되면 도로의 지정 보면 허가권자는 제2조 11호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즉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내가 도로를 낸다 그러면 땅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주인한테다가 뭘 해야 된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반값으로 사기 위해서는 이러한 땅이 아니라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네.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좀 아주 중요한 중요하겠네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도로의 주인한테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네.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는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좀 보면. 근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보게끔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번을 보시게끔 됩니다. 2번에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네. 즉 현황도로, 그러니까 지적도상엔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황 도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를 사용승낙 없이 해줄 수 있다는 데도 있고 네. 이런 조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고른 그 화성은 이러한 조례가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시게끔 되면 2013 타경 4기 42730입니다. 이것이. 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건데 553-6이죠. 근데 우리가 지적도에서 보게끔 되면 진입도로가 없죠. 그러네요. 진입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자, 한번 보세요. 진입도로가 없죠. 네네. 그 이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의 땅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보게끔 되면 네.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토지 면적이 486제곱미터에서 147평입니다. 보면 네. 그 다음에 감정가가 5,832만 원으로 돼 있는데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가 아무리 안 가도 50만 원에서 약 6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147평에서 6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642도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네. 넘어가는 거죠. 싸게 받는다고 해도 7천만 원 정도 가는 건데 네. 이것이 지금 왜 5,800만 원의 감정이 나왔는데 네. 이것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2,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떨어졌냐? 아까처럼 지적도로를 띄워보면 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지적도에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다. 나는 저 땅을 사도 건물을 못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사고 사람들이 네. 사질 않고 안 사다 보니까 경매는 가격이 떨어지게끔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 2월 5일 날 이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를 한번 답사를 가보시면 되고 주변 시세가 얼마쯤 되는가를 조사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공시지가는 57,300원이고 지역지구는 보게끔 되면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서는 가장 좀 많이 건물을 최대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죠. 네. 자, 보면 화성시 건축조례 제32조 도로의 지정 보게끔 되면은 2번을 보게끔 되면은 1번부터 먼저 보죠.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네. 즉 다시 말하면 화성시 건축조례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언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가 되어 건물이 건축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지만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집이 지어져 있었다면은 그때는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네.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화성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게끔 되면은 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대지로 돼서 건물이 지어져 있고 네. 여기도 건물이 지어져 있고 네. 요 가운데 나와 있는 땅입니다. 근데 보게끔 되면 요렇게 지적도상으로는 없지만은 현황상으로는 도로가 있는 것이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보게끔 되면 우리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요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어요. 네. 포장된 도로가 있고 여기도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도 집이 지어져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걸 다 통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아까 온 동네 사람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온 동네 사람이 네. 다 통로로 쓰고 있을 때는 네. 그 도로의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끔 되면 지적도상이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보면 우리는 제가 집을 질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팔아야 되죠. 네. 근데 사는 사람이 지적도 띄워보고서는 도로가 없어요. 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싸게 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6천만 원짜리를 뭐 3천만 원에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네. 그럼 3천만 원 주고 사서 4천만 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피디님이 보고 사라 그랬더니 또 보더니
여기 뭐 도로가 없네요. 근데 안 살래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파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샀을 때는 절대 그냥 팔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제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놓은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가 자 봐라. 도로가 없다 그러지만 건축 허가 네. 낫지 않냐.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라. 하게끔 네.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네.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렇군요. 사긴 사되 네. 그냥 팔으면 안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팔게끔 되면은 네. 금방 또 쉽게 잘 팔린다. 근데 제 말씀은 제 가격을 다 받고 팔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네. 지금처럼 반 가격에 사서 네. 한 80% 정도 선에 예를 들어서 거기 네. 현시가가 한 6천만 원 간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싸게 내놓고 저는 얼마에 사요? 3천만 원이야 3,500만 원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팔았을 때에 이 가격이 이득이 형성되고 반값 토지 경매의 투자 매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요거 말고 네.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그런가요? 이제 보면 제가 네. 물건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물건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가끔 가다가 보게끔 되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 특히 땅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생각은 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다녀서 확인해 보게끔 되고 부지런히 다니다 보게끔 되면 또 땅을 보는 안목이 조금씩 어떻게 이렇게 좀 성장이 됩니다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쉬운 좀 건 없네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보게끔 네. 되면.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를 네. 정확하게 알아들여서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게끔 되면은 이것처럼 평생 직업이 없습니다. 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은 네. 돈 걱정 없이도 네. 투자를 하고 1년에 한 개나 두 개를 사서 네. 팔면서 편안하게 나머지 시간을 즐기면서 네. 사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원장님 혹시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매물 물건 다른 사진도 있으신가요? 그 다른 사진이 있죠. 잠깐만 보시게끔 네. 되면 여기 본권이라고 이렇게 써붙여져 있는 것이 있죠. 네. 이 본권이라고 써붙여진 것은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어. 이 감정사들이 찍어갖고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는.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은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요거 보시게끔 되면은 네. 요쪽에 이제 집이 있고 여기 이제 포장된 도로가 있고 경매로 나온 땅이 요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도 집을 지어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가 형성돼 있고 동네 안에 있는 땅이에요. 지목이 네. 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이게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와 화성에 있는 걸 어떻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내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약속, 다시 말하면 영농계획서라는 겁니다. 그게 네. 그 영농계획서만 제출하시게끔 되면은 누구든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훼손돼 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전부 다 콘크리트를 쳐놓고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끔 불법으로 전용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보게끔 되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산소가 봤더니 4개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만 짓게끔 됐지 산소를 쓰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 전 주인이 밭 주인이 거기다 뭐를 떠서 산소를 써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네. 산소가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멋지죠. 못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현황이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이 없게끔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네. 입찰에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보게끔 되면 제가 특히나 이번에 보게끔 되면 여기 땅이 있는데 옆에 집이 이렇게 보이죠? 집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집이 네. 보이는데 이 집이 요 근래에 진 집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요 몇 년 사이에 진 집이다 보니까 이 옆집도 건축 허가가 났는데 이 땅에 건축 허가가 안 날 리가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이라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살펴봐 드렸고요. 두 번째 경매 물건도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클리닉 매물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481.85 제곱미터이며 이 지목이 주택인 매물은 1월 27일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정가는 6억 2,508만 4,060원이며 세 번 유찰돼 4차 최저 매각 금액은 2억 144만 4천 원입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용인시 기흥구로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2013 타경 26028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그 건물이 전원주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더니 기흥 인터체인지에서 약 10분에서 10한 2, 3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곳이고 주변이 전원주택이 다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지어져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전원주택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 가격이 좀 6억 2,500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가봤더니 2억 1,4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를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네. 봤더니 그 앞집 사람이 나와갖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저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저 앞에 집이 경매로 나와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이 집이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이게 제가 이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땅을 해갖고 분양을 할 때 몇 년 전에 네. 했는데 6억 5천에 땅하고 같이 그 분양을 해서 6억 5천에 한다 해서 비싸다고 해서 사실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샀습니다. 네. 그런데 몇 달 전에 싸게 주겠다고 해서 4억 한 5천 원에 그냥 주겠다고 해서 4억 5천 주고 제가 이번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앞에 땅은 경매로 얼마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저가 2억 1,400에 나왔습니다 했더니 예? 그러더니 입을 딱 벌리더니 이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4억 5천 주고 몇 달 전에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배 아프실 것 너무 같아요.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네. 사람도 살고 있고 도로 문제도 없고 지담한 것도 아니고 지분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떨어졌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든지 네. 아니면 유치권자가 숨어 있든지 이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유치권 하게끔 되면은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도 되지만은 네.
안 하고 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낙찰 받고 나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 유치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 물건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됐을 때는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싸기는 무지하게 싼 겁니다. 이거 보기에는 한 2억 정도는 싸다 보니까 가서 한번 좀 이 여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그러니까 용감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용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경매 물건은 가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집 두드려 가지고 들어가셔서 아 이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집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기분 나쁘다고 내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낙찰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건물이고 좋은 땅이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입찰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좀 지금 2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가보다 한 4, 5천 이상을 더 쓰시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PD님도 제 하나 골라드릴까요? 아,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인 설명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낙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가봐야지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네. 이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입찰을 하시게끔 되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매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2778-9494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매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712제곱미터의 지목은 주택인 이 매물은 2월 4일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정가는 3억 7,139만 6천 원이며 두 번 유찰돼 3차 최저 매각 금액은 1억 8,198만 4천 원입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저도 여기 그 화성시에 이 땅을 보러 가가지고 이 땅을 보고 어떻게 이것이 왜 이런 경매가 이렇게 싸게 나고 사지 않았는지를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보면. 네. 보게끔 되면 물건 정별 주택 이렇게 돼 있고 토지 면적이 215평이고 건물 면적이 26평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주택이 한 채 대지에 있고 그다음에 정자를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땅은 평지로 만들어 놨는데 네. 약간 경사가 져 가지고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땅이다 보니까 네. 밑에 진입도로에서 주차장을 두 대를 댈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네. 감정가가 3억 7,100만 원인데 네. 이것이 1억 8,100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아이고. 그래서 보면 이것도 2월 4일 날 보게끔 되면은 우리가 입찰 날짜입니다.
그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보면은 네. 그렇게 하고 이 지역들을 보시게끔 여기 보시게끔 되지만은 네. 여기 보게끔 되면 전부 다 대지로 돼 있고 여기 밑에 도로가 있고 위에 도로가 돼 있고 네. 도로돼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택지로 만들어져 있고 전원주택으로 여러 채가 제가 대충 보기엔 한 3, 40채 이상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그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돼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화성시 정남면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화성시 있는 이 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가서 예. 보게끔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항공사진에서 그러니까 온 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요 땅이거든요. 네. 요 땅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전부 다 이게 집이 안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 항공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 찍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집이 없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게끔 되면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거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아주 전원주택으로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보면. 네. 그리고 항공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조그마한 200평이 넘는 곳에 조그마한 그 집이 네. 하나 실질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은. 그래갖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가 가서 이제 요거 제인데 요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컨테이너 같이 만들어진 집이 하나 있죠. 네. 그 집이 있고 요게 보게끔 되면 정자로 같이 지어진 것이 하나 있어서 네. 이 두 개만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컨테이너 같이 집이 져서 이거는 정식으로 진 집이 아니고 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네. 그런 그 집이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네. 쓴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네. 투자의 목적으로 사놨다가 이것이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끔 됩니다. 보면 그래서 주말에 와서 안가 보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성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 네. 그 지역에서도 남향으로 아주 전원주택 단지로서 형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토지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옆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정자같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코너에 있는 게 도로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마치하러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게 가봤더니 자동차를 2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상에다 주차를 하지 않고 지하에다가 2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이미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기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보게 되면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네. 감정사가 찍은 사진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감정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요 보게끔 되면 계향리 한박 전원마을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게끔 되면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뒤가 전원주택 단지로 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서 주거지로 형성이 돼 있고 가서 보게끔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야트막한 경사도의 남향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입구에. 그렇게 하고 여기 보게끔 되면 입구에 보게끔 되면 여기 이 프랜카드가 있어갖고 프랜카드에 보면 전원주택 매매해갖고 이 근처에 전원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이게 집을 지어서 매매하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던데 네. 여기에 가격을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전원주택 매매를 한다는 그 프랜카드의 전화번호를 보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보면 그쪽에 얼마 하냐고 물어보시면은 네. 시가가 어느 정도쯤 가고 이 가격이 얼만큼 싸다는 것은 바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용인에 있는 그 건물은 네. 건물이 정식으로 2층으로 다 지어져 있고 그쵸.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치권자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가를 한 번 의심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땅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미 보게끔 되면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게끔 되면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집이 져져 있기 때문에 네. 저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유치권 운영한다면 가져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혀 아무 문제가 네. 없고 그 앞에 이게 정자가 있으니까 네. 이 정자 가지고도 무슨 뭐 유치권 다 있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아까 거는 조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물건이고 그렇군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현 주변 시세를 바라보고 네. 그냥 입찰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요. 네. 자, 원장님, 그렇다면요. 이 반값 경매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부 말씀 있다면 들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선 문제가 있는 나쁜 땅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다가 저 좀 돈이 될 만한 거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사건 번호를 찍어줍니다. 그럼 10명을 찍어주면은 9명은 안 사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나쁘니까. 네. 그러니까 나쁜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쁜 땅이지만은 그거를 법을 알게끔 내면은 네. 법에 의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땅을 골라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좋은 땅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우리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지려고 하시는 분은 좋은 땅을 사야 되는 거고 네. 돈을 벌시려고 하시는 분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싸게 사서 싸게 팔 수 있고 건축 네. 허가를 받아서 팔을 수 있는 땅을 고르시면은 틀림없이 투자에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와 경매에 대한 궁금증 이종실 원장님께서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클리닉 지금까지 명지 토지개발 아카데미 이종실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